썸은 이미 끝났는데 왜 나는 아직 못 잊고 있을까요? 사귀지도 않았고 정식 연인이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더 미련 남고 더 자존감 깎이고 내가 더 문제였나? 자책하게 되는 관계.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썸붕을 다 같은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썸이 깨지는 이유는 최소 5가지예요. 그리고 원인이 다르면 재해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이걸 구분 못하면 아무리 공백기 가져도 아무리 연락 잘해도 효과 없어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내 썸이 왜 깨졌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썸붕 5가지 유형별 재해 전략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평생의 사랑 사고를 바꿔드리는 연애 심리치유 전문기가 러브커넥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현재 연인으로 꼭 발전하고 싶었던 그분과 관계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사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 이해가 안 가거나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의 가치가 깊이나 꼭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짧아도 얼마나 특별함을 강렬하게 느꼈느냐가 짧은 썸이어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썸붕은요, 단순히 인연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란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가능성이 위험으로 바뀌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썸붕 재회는 상대의 감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 평가 요소를 다시 낮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썸 단계에서는요, 연애보다는 애착이 깊게 형성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 너무 좋아 라는 생각과 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라는 이 2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요. 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51%만 넘어도 썸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썸붕 재회는요, 후폭풍을 기다리기보다는 상대 입장에서 우리가 연인이 되면 이런 손해나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여주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식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만큼 애착도 깊지 않고 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적기 때문에 위험을 감당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죠. 상대가 판단한 나에 대한 인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확실하게 뒤집혀야 돼요. 제가 썸붕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5가지 썸붕 유형에 따른 재해 방법을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어요. 영상 끝까지 보면서 내 상황에 맞는 유형 먼저 찾아보고요. 그 썸붕 유형에 맞게 잘 준비해보면서 끝난 썸 꼭 다시 살려보세요. 첫 번째, 과속 썸붕. 감정 속도나 접근 속도가 빨랐던 경우인데요. 며칠 만에 깊은 얘기, 과한 호감 표현 같은 것들을 했다거나 관계 정의를 압박했다거나 전화를 너무 많이 하고 감정적인 장문을 많이 보내고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SNS에 마치 연인처럼 티내는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도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요, 이 사람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을 나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하는구나, 결핍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거든요. 압박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회피하고 거리를 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속도와 크기가 아닌데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 이 관계를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과한 표현들은요,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보다는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만큼의 부응해야 될 것 같고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요구받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급선붕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나의 불안과 조급함부터 정비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나의 성격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랑 애착적인 부분이나 연락, 성격적인 특성의 결이 맞지 않아서 생긴 거기도 합니다. 결이 맞지 않는 상대와 그래도 잘 지내고 싶다면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연락량을 줄여서 재접근해야 됩니다. 재접근해서 연락을 할 때는요, 내가 먼저 끝맺음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빠르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닌 안정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가 느꼈었던 압박감이나 불편감도 제거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성붕을 일으킬 정도로 불안하신 분들은 썸붕난 상황에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답시고 복수한답시고 질투 유발을 하거나 SNS에 나의 슬픈 감정들을 쉽사리 노출시키고는 하는데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번째는 회피 썸붕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생긴 썸붕이에요. 썸을 오래 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사람보다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애 시작하면 내 루틴이나 내 자유나 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연인이 됨으로써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조금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기꺼이 나와 연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지 못했거나 이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데이트할 거 다 하고 연락할 걸 다 하면서도 좋긴 한데 연애 생각이 없어. 요즘 바빠. 심지어 그에 대한 대안책도 없고요. 기한도 없습니다.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요. 단순히 연애 자체가 아니라요. 결정에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한 무게감을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지기 싫어하시는 분한테 확신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상대가 선택하기 쉬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연락을 끊고 다시 다가갈 때는요,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이 부담을 느꼈던 게 책임감이기 때문에 다가갈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면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나? 라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성처럼 다가가지 않고 무거운 데이트가 아니라 작은 약속, 짧은 산책이라든지 짧은 카페 데이트, 짧은 데이트부터 쌓아 나가세요.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하면은 점점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사람은 또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할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기한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락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다음 주 정도까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같이 결정하자. 너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제 단호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떠날 각오로 선택지를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를 줬는데도 상대방이 끝내 썸붕을 냈다? 그거는 사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선택기를 주기 전에 무조건 상대방을 확실하게 반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갈등, 썸붕. 서운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썸 단계에서 벌써부터 서운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상대방이랑 사귀고 싶다면요, 웬만하면은 썸 단계에서는요,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표현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사귀기 전부터 상대방한테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 피곤한 존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썸 단계에서 오해나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좋은 대화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다 하면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큰 존재로 생각을 해서 해명의 긴 연락이나 장문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긴 소명과 긴 설명들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두 분 다 지금 서로 설렘을 느끼고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 없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을 쌓아나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썸 단계에서 생긴 갈등은요, 그냥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마치 연애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사귄 이후에 미리 보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귀면 이런 일이 반복되겠지?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얘는 이렇게 서운해하겠지? 얘는 서운함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겠지? 괴롭히겠지? 얘가 무슨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괜찮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긴 장문과 긴 설명으로 나의 피를 말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즉,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관계, 연애의 미래의 예측 도구가 됩니다. 무엇보다요, 초반에 신뢰가 깊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도 크게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 관계라는 게 언제 갈등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썸을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오해나 서운한 점이 조금씩은 당연히 생겨요. 썸을 신중하고 길게 탈수록 더더욱이요. 썸 단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갈등을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썸붕이 난 상태라면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냐. 일단 수습 메시지는 짧게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변명은 절대 적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분은 선 넘었다, 미안해. 변명 뒤에 붙이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내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이거는 꼭 썸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입장 설명이나 해명보다는요,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데 더 집중하세요. 썸붕의 핵심 원인이 우리 관계에서의 위험성을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썸 단계에서 느낀 이 갈등이 다시는 또 생기지 않을 거라는 위험성을 제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좋은 경험으로 덮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그 분위기에 머물지 않게 그 갈등들을 얼른 잊어버릴 수 있게 지금 한창 도파민 나올 때 좋은 경험과 추억들로 무마시켜 버리라는 거죠. 잠깐 산책할래? 우리 기분 전환하자. 이런 얘기들 좋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내야 돼요. 갈등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10분 정도로 끝내고요. 일상 얘기, 유머, 재밌는 얘기, 가벼운 이야기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즐겁게 신나게 데이트 즐기시면 돼요. 그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갈등이 있어도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연인이 돼서 다투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문제가 금방금방 쉽게 잘 해결이 되겠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많이 헤어지잖아요. 갈등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냐가 이 사람에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밀당 썸붕. 이건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판단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썸에서 중요한 거는요, 깊은 사랑의 크기보다는 신뢰예요. 연애를 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손실이 적고 안전할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연애를 도전할 만한 용기도 생기고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를 안정적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어도 쉽게 이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연애 프로그램들만 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분명히 저 두 사람이 커플이 될 것 같았는데 한 명의 모호하고 확신 없는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 생각보다 되게 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밀당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밀당은 불안과 집착을 유발해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뢰는 깨집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요, 연인 관계 유지에 정말 중요한 헌신성을 낮게 평가하게 하거든요. 특히 질투 유발 전략이 의도한 것처럼 느껴지면 아주 큰 정떨어짐의 요소가 됩니다. 일부러 답을 늦게 한다든지 잠수를 탄다든지 질투 유발하는 행동 불필요하게 하지 마세요. 괜히 다른 이성 언급하거나 번호 따갔다는 얘기 한다거나 내 주변에 수많은 이성 친구가 있고 이성 친구들이랑 자주 술자리 갔고 모르는 이성들에게 DM 받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 TMI예요.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절대 들키지 않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어서 썸붕이 난 경우에는요, 말로 설명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행동이나 패턴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사기꾼이 말로 자기 사기꾼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내가 만약에 연락 문제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경우라면은 답장 속도나 말투, 만남 제한 같은 것들이 일관되어야 되고요. 이성 문제 때문이라면 이성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고 선 긋는 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말 꼭 전달하세요. 너가 불편했던 거 이해해. 그동안 내 기준은 이랬는데 앞으로는 너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다섯 번째, 대체 썸붕.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을 선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건요, 어떤 경우에는요, 상대가 더 끌리는 이성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더 쉬운 선택지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 덜 매력적이라기보다도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대를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확신이나 안정감이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관계가 훨씬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매력과 별개로 그 사람에게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이 너무 길어진 상태였다 하면은 이 썸이 길어지면 루즈해져서 다른 이성을 탐색해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분명히 관계 발전이 느렸는데 갑자기 다른 이성하고는 되게 빠르게 사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 자극이 좀 덜 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는 뭔가 마음에 걸렸던 요소를 단번에 제거해주는 이성이 나타났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상대가 평소에 나 너 좋긴 한데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담수 타다가 단절된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대체 썸둥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새로 선택한 그 이성에 대한 험담은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매력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적어도 그 선택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품위 있고 멋진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질투 유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질투 유발하는 내 모습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이미지마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쿨하고 명분 있게 연락을 하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대체 불가능한 편안함을 제공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해줄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가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깝지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적고 연락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더라도 대화 밀도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거죠. 서로에게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공입니다. 너랑 얘기하면 편해서 좋다. 썸북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려면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그 사람이 느꼈던 위험성을 제거해야 돼요.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는 안심이 될 때 썸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썸과 연애는 어떻게 다른지 썸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세히 알아가보고 싶다면 썸북 다시 살리는 법 영상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